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맡고 있는 김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요번에 제 수업 들었나요, 학생이요? 안 들었습니까? 혹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다행입니다. 잘 나왔나요, 국어? 국어는 좀 쉽는 것 같아요. 아, 잘 쳤고요. 네. 뒤에 계신 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국어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애들한테 이제 카톡 받은 거예요. 보면 이제 제가 일부러 좀 이제 요번에는 좀 학생들한테 그리고 부모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2개 정도 틀린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쉬웠다는 거죠. 쉬웠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학생은 이제 제가 요번에 피드백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중간중간에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음성지원 나와서 이제 뭐 잘 맞췄다. 이걸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뭐 하나 정도 틀린 것 같다. 그 다음에 숙제를 열심히 한 게 도움이 많이 됐다. 기말에는 다 맞춰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주관식은 깎일 수 있지만 객관식은 다 맞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중간은 이제 어렵지 않았어요, 이번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말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 잘하는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린 것은 요거는 이제 자료집에 넣진 않았어요. 넣진 않았는데, 시험이 이제 8주 동안 진행됐어요. 8주 동안. 기말도 8주 동안 진행되는데, 이 친구가 4주차까지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4주까지 되게 열심히 했는데, 5주차 들어가면서 이제 다른 과목에 좀 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뭐 수학이나 화학 같은 거 좀 치면서 약간 과제를 좀 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안타까워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전날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서술로 나왔던 거죠. 서술로 나왔는 건데, 제가 이제 직전에도 이 그대로 나온다. 외워라. 이걸 한 거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뭐 빈민을 구제한다, 도를 살찌울 수 있다, 딱 2개만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게, 혹시 뭐 부분 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고, 그대로 외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점수를 깎아먹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상 국어는 예측이 다 돼요. 예측이 다 되고, 그리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가면 제가 볼 때는 국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국어는 틀리는 건가? 그냥 보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죠. 왜 꿈틀리냐면 확실히 안 밟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라는 것은 2개 중에 항상 하나를 헷갈리는 거고, 그 헷갈리는 게 왜 헷갈리냐면 내가 끝까지 확실히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상상고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쭉 내신이에요. 지금 이제 하나 끝났어요. 중간고사 하나 끝났고, 기말이 남았는데 기말은 역시 이제 3, 4단원이고, 작년 6월달 모의고사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리고 고2 되면 여기 1학기는 다 문학인데 올해 고2가 변화가 있어요. 올해 고2가 무슨 변화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모의고사가 각각 1학년은 지금 한 회분인데 2학년은 2회분씩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부터 국어도 상상은 이 수능을 훨씬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능에 관한 이론이라든지 논리 같은 걸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많이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앞으로 이제 기말에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중간에 약간 쉬웠거든요. 그래서 기말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당장 우리가 다음 주부터죠. 다다음 주부터 5월 10일부터 내신 들어가는데 그때 다시 정신 차리고 8주 동안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밀릴 수 있다. 거꾸로 하면 역전될 수도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작년도 거예요, 작년도 거.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1등급 컷이 몇 점이에요? 2등급 컷이 몇 점 될 것 같아요? 3등급 컷이 몇 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확실한 것은 작년도 평균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이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상상고들 잘해요, 그걸 잘하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1등급이 한 94, 5점 이렇게 됐을 거고 3등급 컷이 80점 후반이에요. 그래서 평균보다 약간 더 잘 나왔다면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충분히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상상고 국어는 혹독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절대 안 해요.
다른 친구들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꾸준하게 해야 돼요. 벼락치기도 통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8주 동안 내가 밸런스를 지키면서 공부하는 것 정말 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등급은 마무리가, 그리고 실수가 결정을 해요. 내가 실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요번에 제일 안타까웠던 친구 중에 하나가 충분히 잘하는 친구인데 서술형이 많이 깎인 친구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한 단어를 쓰라고 했는데, 또는 이 음절로 쓰라고 했는데 이걸 이어절로 착각해서 깎이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만 앞으로 이제 기말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는 분명히 떨어졌어요. 난이도는 떨어졌고, 그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들도 아주 뭐 어려운 그런 구성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주 수업이나 과제 최종 직전까지 꼼꼼하게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의고사가 3개 지문이 나왔고 6문제 출제했고 등급 결정했던 문제. 그래서 교과서 문제보다는 모의고사 문제를 내가 얼마나 많이 풀었고 변형 문제를 잘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유형보다는 예상되는 문제로 많이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기말에는 문법이 들어가는데 이번 중간고사 문법 문제가 여느 때보다 많았어요. 사실은 문법 문제 30여 정도였고 기본구에 충실한 학생들이 되게 유리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좀 들어가면 총 한 8개, 9개 지문 파트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대화의 원리 정말 쉬웠어요. 여기 보면 그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 총점만 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이제 귀가하잖아요. 귀가하면 학생들한테 여기 있는 자료를 보여주세요. 보여주면서 뭘 틀렸냐가 정말 중요해요. 총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듯이 저기 이제 번호 순이거든요. 1번, 2번 난이도 하예요. 요런 걸 틀렸으면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도 이걸 틀렸으면 실수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3단원, 여기는 소통하는 글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등나무 운동장과 초신 후에도 같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요거죠.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깎였다면 21년도에 이미 낸 문제와 동일해요. 동일한 문제가 다 풀렸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틀렸다는 것은 실수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아와 초자아와 프로이터 융이 나오는 지문이었는데, 요게 이제 난이도가 상이었고 또 앞에 문제 또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는 이 두 문제가 어려울 수 있고, 요 문제가 이제 등급을 결정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리와 유동성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쉬웠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허생전이에요. 허생전이 고전순으로 나왔는데, 여기 이제 서술형 2번이 요게 틀린 아이들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출제 예상 문제였고, 근데 이걸 내가 등한시했거나 그리고 혹시 나올까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대로 적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직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답이 돼요 라는 질문을 절대 하지 마라. 상상고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이것만 답이에요. 이것만 답. 왜냐면 내가 서술형에 대해서 내가 아는 수준에서 이렇게 써도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돼요. 이것만 답이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외우고 외우는 그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 내가 틀렸다, 감지를 맞았다 그러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죠. 확실히 안 밟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역시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시의 표현상의 특징인데, 요게 이제 등급을 역시 구분했던 문제였다. 근데 이것도 유사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유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술형 의문의 정의를 쓰거나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에 살가 있는데,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상 문제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다 있는 거고, 여기 나오는 난이도 중이라든지 난이도 하 같은 걸 틀렸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한 것이다, 실수를 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3월달 모의고사에도 문법 문제가 나왔어요. 어간과 어미가 나왔는데,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를 구분한 문제, 요걸 이제 내가 놓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틀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8주 동안 이제 공부시키면서 했던 것들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1번 문제인데
뭐 개인의 성향 차이 보면 1주차 과제에서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사회문화 특성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듯이 이제 3번 같은 것도 질문 하나 찍은 거 있어요. 주제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 근데 이제 직전 요약지를 보면 뭐 이 글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OX로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맞췄다면 틀리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등나무 문제 같은 경우도 등나무 구조의 원호의 꼭지점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면 여기 나왔는지 시선을 고려하여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요걸 이제 학교에서는 살짝만 바꾸는, 살짝만. 요 민감한 차이를 이제 학생들이 아느냐 모르냐 요 차이로 점수가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요게 이제 서술형 첫 번째 문제예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의 맥락의 의미를 서술하시온데 여기 보면 2021년도에 나왔는데 최소의 것을 최대의 것, 요걸 이제 최소의 것을 기억, 최대의 일을 미인으로 만드는 것보다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요거 이제 그대로 똑같이 나왔던 거고, 왜냐면 교과서는 지금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그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대로 자기 것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시험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학생들이 이제 물어봤던 것, 서술형 2번 보면 뭐 허생이 재물에 대해서 이중적 생각이 있는데 직전 요약집에 그대로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재물에 대한 허생의 이중적 인식이 어떤지 서술하시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보면 요렇게 이제 문제도 만들어 줬거든요. 이게 그대로 외워라. 안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외우라고 한 거고, 이걸 그대로 외워서 쓴 친구로 맞는 거고, 내가 이걸 이거 설마 나오겠어 생각하는 그 순간 안 외우는 거죠. 그죠?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인데 밭둑의 의미, 문현동의 의미라는 시의 의미를 쓰는 건데, 변형 문제를 보면 밭둑이 어떻다, 문현동이 어떻다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법에서도 여기 나온 거 뭐 손등과 담고인데 요약지를 보면 어떻게 이제 담고란 단어가 그대로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말을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정말 부탁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제발 8주 동안 수업 정확히 듣고 과제 정확히 하고 그리고 피드백 정확히 하라. 그것만 하면 된다. 그것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제발 밀리지 말고 해라. 그리고 수업은 될 수 있으면 온라인보다는 현강을 와라.